올해 장마 기간에 내린 비가 평년에 비해 훨씬 많다 하더라고요. 비가 와 이리 많이 내리고 있는지 언제쯤 그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달라지면서 장마라는 말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던데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학교의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 오늘 기상 상황은 어떤지요? 오늘도 지금 우리 남부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 지역은 좀 비가 지금 예보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장마 전선이 약간 중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언제나 비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쏟아지면 또 폭우로 쏟아질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근데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뭐 그때 나온 얘기가 7월에 뭐 3일 빼고 다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장마가 진짜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장마는 이제 기상학적으로 정의된 장마 전선에서 오는 비로 이제 정의가 됐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7월 하순까지 보통 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병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올 거다라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어서 7월 말까지는 아마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처음에 예보한 것처럼 3일만 빼고 다 비가 내릴 수도 있다.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건가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마 전선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아니 이제 기상청 날씨 정보 보고 오늘 비 안 올 것 같은 데서 우산 안 챙겨 나갔다가 또 비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비 예보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지금 95%가 넘어요. 확률적으로 맞추는 이제 예보를 맞추는 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산에 비가 온다 그렇게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부산의 어느 지역에 예컨대 기장에 비가 와도 이제 부산에 온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된 다른 지역은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안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고요. 네.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예보는 한 95%, 96% 정도 됩니다. 네. 네, 맞추는 게. 예. 네. 자, 그리고 그 지난 14일에는 뭐 군산, 익산 이런 데서 하루에만 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었는데 네. 이게 장마철 전체 내리는 비의 양에 버금간다고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장마철에 이제 보통 한 그 지역의 비의 1년 강수량의 한 60% 정도가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네, 60% 정도 내리는데 이제 이게 하루에 내리는 비로 버금간다든지 심지어 며칠 동안에 또 가는 것도 있고 또 몇 시간에 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비가 좀 더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예. 이제 장마철 한 달 내내 이제 조금씩 와주면 제일 좋은데 예. 비가 오더라도 이와 같이 이제 집중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 비의 양이 아니고 이게 네.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리느냐. 네, 이게 이제 문제군요. 네네. 아니 근데 부산 안에서도 어떤 데는 비가 안 오는데 또 어떤 데는 폭우가 막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네. 좁은 지역에 비가 쏟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기상학적으로 보면 이제 비가 올 수 있는 이제 요인은 두 가지 효과인데요. 하나는 이제 비의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수증기가 이제 적절히 모여줘야 되고 그것이 이제 상승 운동에 의해서 올라가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지형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증기가 올라가는 사면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빛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지역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는 쪽에서는 비가 더 적게 오고요. 그러니까 대기의 흐름이 내려가는 쪽에 비가 적게 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지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수증기가 유입되는 통로가 근데 이제 부산이라 하더라도 좁게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의 이동이 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요인과 수증기 유입 요인이 좀 좁고 지형적으로 다르다 이런 이유가 이제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좁은 데서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고 적게 유입되고 그 차이라면 이것이 이제 쉽게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구름도 네. 그러면 그렇게 뭉쳐 다닌다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뭐 그럴 수도 네네. 있는 건가 보죠. 그럼요. 이제 수증기가 상승을 해서 이제 먼저 구름을 만들고 구름에서 이제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구름이 좀 있었던 데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면 금방 이제 무게를 만들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구름이 더 강해지는 거죠. 수증기 때문에 더 구름이 강해져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이제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는 그 과정이 한 30분에서 1시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와, 30분에 1시간이면 굉장히 짧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또 비를 보니까 단시간에 막 눈이 쏟아지는 이런 비가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네네네. 거라는데 이렇게 단기성 폭우가 내리는 원인은 또 뭡니까? 그 원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증기하고 상승기류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온난화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기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기가 더 수증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증기를 더 많이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 자체가 대기 중에 많아요. 예전에 그 기후 때보다 지금의 기후가 그러다 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 요인 즉 예컨대 뭐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난다든지 이런 것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금방 상승을 만들어서 비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기존의 대기보다 지금의 온난화 대기가 더 많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비가 너무 막 짧은 단시간에 진짜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도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네네네. 근데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텐데 혹시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지형성, 그러니까 산지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 또 산지는 만약 극한 호우로 오게 되면 우리가 뭐 시간당 50mm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지역의 산지 지역에 모두가 다 어디로 모이냐면 계곡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고 지하도도 마찬가지죠. 지하도도 균질하게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로 다 모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있는 데서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극한 호우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이유도 이제 조금 더 국민들이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용어를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비인데요. 아까도 올해 이제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예? 다르다고 느끼셨습니까?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예전에는 소나기가 온다 하더라도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해가 났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해 안 본 지도 벌써 뭐 한 2주 됐나? 네. 예, 그런 것 네, 같고. 네. 하여튼 느낌적인 네. 느낌이 많이 다른데 아까 기본적인 수증기 양이 많다. 네, 해가 네. 갈수록 그런 것이 이제 기후 변화의 하나의 현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단순히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올라가서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만들어내죠. 예컨대 이제 수증기가 많아져서 호우도 이제 강도가 예컨대 예전에 뭐 시간당 30mm 오던 비가
뭐 시간당 50mm나 아니면 시간당 80mm. 지난 2015년도에는 우리 부산에 시간당 100mm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강우 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강우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 영향의 하나가 1번 영향이. 예. 2번 영향 같은 경우에도 대기가 이제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빠른 시간에 비가 또 내려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수증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강우의 강도뿐만 아니라 강우가 왔다가 또 금방 또 강우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 다 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대기의 강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기 중에는 수증기를 많이 함유한 기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층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바운더리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은 그 수증기가 많은 기층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니까 언제나 재료가 있는 거죠. 대기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재료가 계속 공급되니까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해가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비가 오고 또 쉬었다가 또 비가 더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강우가 형성되는 이런 요인도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더 이상 장마라고 얘기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장마 대신 새로운 용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기상청에서는 아마도 이제 동남아에서 있는 우기처럼 우기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마 전선이 형성되기 전에도 비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가물었기 때문에 그때 비는 정말 반가운 비였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반가운 비로 일단 비가 한동안 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장마 전선이 진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비를 이제 수요로 하고 있는 이런 데서 볼 때는 굳이 장마 비냐 아니냐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묶어서 그러면 우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정말 그 5월부터 비가 와가지고 보통 이제 이 일찍 시작된 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럼 우기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장마 전선상에서 오는 이 장마비를 시작과 종료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우기에 언제든지 비 와도 그냥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사실 일본이나 중국의 메이유나 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작과 종료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네. 그럼 우리 한국도 이제 동남아 우기처럼 되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기후의 변화를 기후 어떤 지역의 변화를 우리가 뭐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이 이제 가파른 이제 온실가스의 이제 증가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기에 맞는 그런 또 반응을 적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기를 만든 원인이 되는 온실기체를 저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7월 말까지 계속 비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중간에 또 폭우가 또 예보가 돼 있으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폭우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쨌든 폭우는 또 폭염과는 다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비가 예측이 되고 폭우가 예측이 된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는 걸 줄이셔야 되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철저한 대비 기상청 예보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또 계속 보면서 생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 좀 남겨주실 게 있다면요. 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날씨 앱을 봅니다. 날씨 앱을 보고 또 가능하면
내일 예보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보뿐만이 아니라 아마 일주일 정도 예보를 보고 있는데요. 일주일 예보까지는 좀 정확도는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그 일반인들도 날씨 앱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뭐 이런 폭우가 이제 원인이 이제 뭐 과도한 온실 기체 사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온실 기체를 방출을 줄이는 데도 좀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의 하경자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비가 언제 탁 쏟아질지 모르니까 단디 대비 잘하고 다닙시다. 자갈 찾으면 18,195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유기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